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종 인사드리면서 자 2014년 3회 기출문제 2과목 PC 운영체제 21번부터 고고싱 들어갑니다. 자 21번 윈도우 7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종료하는 방법.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 둔다. 좋겠죠. 빨리빨리 실행할 수 있게끔. 또는 프로그램 및 파일 검색. 여기 보면 여기 프로그램 및 파일 검색 여기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서 실행할 수도 있다. 자, 윈도우 7을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거. 자, 모든 프로그램에 여기 보면 시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작 프로그램 안에 현재 비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두면 항상 여기다 두면 기본적으로 윈도우 7이 시작하면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시작합니다. 매번 시작하고 싶다면 거기다 넣어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는 Alt F4를 이용하죠. Alt ESC라든가 Alt 탭은 화면 전환, 창 전환을 할 때 사용되는 거고, Alt 탭은 화면 중앙에 목록을 표시하고, Alt ESC는 순차적인 창 전환을 할 때 사용합니다.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22번 윈도우 7의 도움말도 유사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이퍼텍스트란 클릭을 해서 어디론가 이동되는 거.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도움말이 있습니다. 도움말에 있으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어디론가 이렇게 점핑하는 거. 이걸 우리는 하이퍼텍스트라고 합니다. 직접 검색도 할 수 있고 옵션을 이용해서 텍스트 크기는 5개를 이용할 수 있고 이 내부에 있는 것들은 복사는 되지만 잘라내기는 안 되고 자, 추가나 수정도 안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4번에 자, 이런 것 봐볼까요? 원격 지원이라든가 기술 지원을 통하여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원격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런 데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원격 지원 같은 거 다른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있죠. 원격 지원을 통해서 자, 그런 것도 가능하고 2번에 한번 보시면 제목별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말의 내용을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다? 추가, 수정, 글꼴, 색상은 변경할 수 있다. 대신 하이퍼텍스트라든가 인쇄 기능은 제공하고 텍스트 크기는 5단계까지 2014년 1회 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도움말의 복사는 가능하지만 잘라내기는 안 된다는 거. 2번 여기서 틀린 내용이 나온 거죠. 자, 23번 문제 포스트에 대한 설명이다. 부팅할 때 포스트란 자, 한번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포스트 파워원 셀프 테스트 전기를 넣고 자동으로 테스트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롬 바이오스라는 용어는 밑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롬 바이오스에 있는 검사 프로그램 뭐가 포스트가 롬 바이오스에 있는 검사 프로그램으로 부팅할 때 컴퓨터를 켤 때마다 점검을 한 후에 장치들을 초기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자, 롬바이오스에 있는 검사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롬바이오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스입니다. 원래는 바이오스예요. 자, 그런데 바이오스는 그럼 뭐냐? 주변 기기 사이에 정보를 전송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바이오스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다? 롬에 있어서 우리는 롬바이오스라고 합니다. 가끔 램에 있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램에 있지 않고 롬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롬바이오스라고 합니다. 원래는 바이오스인데 롬에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롬바이오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롬은 우리가 읽기만 가능하다. 리드 온리 메모리. 그래서 리드 온리 메모리 읽기만 가능해요. 자, 그런데 쓰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쓰기가. 자, 그러면 장착된 주변 기기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하느냐? 이 별도의 저장 공간을 우리는 CMOS. 여기에서는 CMOS에 대한 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바이오스, 롬 바이오스, CMOS, 포스트 다 연결된 하나의 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롬바이오스에 있는 검사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를 검사하는 것이다. 자, 2번은 부트디스크의 첫 번째 섹터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체제를 주기억장치에 적지 않은 기능이다. 이런 걸 우리는 부팅이라고 하죠. 자, 다중 부팅을 한다. 그러면 멀티 부팅이고 최소한의 장치만 가지고 부팅한다. 그러면 안전 모드로 부팅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롬바이오스에 대한 각각 기능들 좀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4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작업 표시줄 다시 한번 도움말은 제거하고 작업 표시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자, 계속 말씀드리는데 작업 표시줄은 이 하단부에 있는 작업 표시줄, 알림 영역도 여기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알림 영역에 뭐 사운드를 없앨 건지 네트워크를 표시하지 않을 건지 이런 알림 영역에 대한 역시 알림 영역도 작업 표시줄이니까. 자, 그다음에 시작 메뉴는 여기 시작 메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시스템 종료,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최대 프로그램 수는 10개에서 30개, 점프 목록은 10개에서 60개. 자, 여기가 최대 프로그램 수 30개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점프 목록은 10개에서 60개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시작 메뉴는 시작 메뉴에 관련된 내용을, 작업 표시줄은 이 하단부 알림 영역까지 포함해서 작업 표시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에어로피크도 작업 표시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숨기기를 할 수 있고 에어로피크를 할 수 있고 알림 영역까지 설정할 수 있다. 시작 메뉴의 사용자 지정은 여기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 1, 2, 3번은 전부 다 작업 표시줄에 관한 내용들인데 4번은 여기에 있는 시작 메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문제에서는 작업 표시줄 탭을 이용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이다. 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보시면 보내기 메뉴가 있나요? 여기에는 없네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내기 메뉴, 보내기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보낼 수 있겠죠? 바탕화면에 이렇게 바로가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를 바탕화면으로 드래그한다.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거, 다른 폴더면 이동이 되지만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것들은 복사가 되는 겁니다. 복사.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만들기를 이용할 수 있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문서 라이브러리를 바탕화면으로 드래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자, 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파일을 끌면 뭐라고 나와요? 밑에 바탕화면으로 이동 보이시죠? 바탕화면으로 이동. 자, 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파일을 끌면 이동이 되지만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는 기본 4개가 있습니다.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이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를 끌면 바탕화면에 연결 만들기, 바로가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파일을 끌면 이동이 되지만 보이시죠? 이동이 되지만 이 라이브러리 자체를 끌고 오면 바로가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가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쪽에서는. 자, 그렇게 해서 자, 라이브러리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그랬습니다.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파일을 그러면 또 틀린 말이 되겠죠. 라이브러리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드래그 앤 드롭해도 바로가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죠. 자, 2번에 보시면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를 끌면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바로가기를 만들려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끌어야 되겠죠. 참고사, 라이브러리에는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4개의 라이브러리가 기본적으로 있으며 해당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파일을 드래그하면 이동이 되지만 각 라이브러리를 드래그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문제 탐색기에 대한 설명이다. 자, 탐색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탐색기. 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탐색 영역과 파일 영역, 탐색 영역과 파일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역을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탐색 영역 탐색 창 영역에서 폴더를 선택한 후에 자, 이렇게 폴더를 선택한 후에 자, 곱하기 기호가 나왔습니다. 자, 곱하기는 모든 하이 폴더를 표시하는 겁니다. 곱하기는. 키보드에 곱하기 표시를 눌러버리면 모든 하이 폴더가 표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모양 있죠. 하얀색 모양이 있어요. 하얀색 모양이 있고 자, 탐색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얀색 모양이 있죠. 여기도 하얀색 모양이 있습니다. 자, 하얀색 모양을 눌렀더니 시커먼 모양으로 바뀌네요. 시커먼 모양이 있다라는 말은 하이 폴더를 표시한다 그런 말입니다.
시커먼 모양은 하위 폴더를 표시한다. 하얀색은 하위 폴더를 표시하지 않는다. 자, 우리 사람이 마음 있죠, 마음. 시커먼 마음. 시커먼 마음. 검정색 마음이죠. 시커먼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속에 잉크만. 시커먼 마음이 안 보여요. 그러면 하얀 마음은? 하얀 마음은 잘 보이죠. 그런데 이 컴퓨터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시커먼 모양은 하위 폴더를 표시한다. 하얀색 폴더는 표시하지 않는다. 시커먼, 우리 마음은 시커먼데 표시를 안 하는데 얘는 하얀 놈이 표시를 안 합니다. 하위 폴더를까지 표시됐다. 하얀색이 표시를 안 한 거고, 컴퓨터는 우리 인간하고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얀색이 보이고 검은색이 안 보이는데 컴퓨터는 검은색이 보이고 하얀색이 안 보인다. 즉 하얀색 화살표는 하위 폴더를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방향키 있습니다. 여기서 백스페이스 방향키 의미를 달 수도 있고, 왼쪽 방향키, 백스페이스는 엔터키 위에 있는 거고, 왼쪽 방향키는 방향키 있죠, 방향키. 자, 그래서 그냥 방향키. 자, 현재 여기 보면은 얘도 열려 있죠.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자, 방향키를 누르면 닫습니다. 닫아버리죠. 하얀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상위 폴더로 올라갑니다. 또 누르면 하얀색으로 닫아주고 상위 폴더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을 다시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백스페이스로 갑니다.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자, 백스페이스는 그냥 올라가죠. 그냥 닫지 않고. 자, 그래서 백스페이스는 그냥 상위 폴더로 이동하지만 왼쪽 방향키는 하위 폴더를 닫고 상위 폴더로 이동한다. 자, 여기에는 키보드 방향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스페이스가 아니라. 그래서 선택한 하위 폴더를 닫고 하위 폴더 닫힌 상태이면 상위 폴더로 이동한다. 자, 시커먼 놈은 보인다. 컴퓨터에 시커먼 놈이 보여요.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시스템 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시스템 창은 어디 있느냐? 컴퓨터의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속성이 들어가면 시스템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버전, 윈도우 버전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체험 지수, 그 다음에 메모리가 어느 정도인지, CPU, 프로세서가 CPU죠. CPU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룹을 알 수 있고 윈도우 정품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버전, 체험 지수, 프로세서 메모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TCP/IP v4, 자, TCP/IP v4는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 공유 센터에서 어댑터에 가서 로컬 영역 연결 속성에서 TCP/IP뿐만 아니라 TCP/IP6에 대한 속성, IP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 TCP/IP는 시스템이 아니라 로컬 영역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닫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7번에는 4번이 되겠고 28번 하드웨어 추가 제거. 하드웨어 추가 제거. 자, 설치된 하드웨어는 제어판의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지원해야 되겠죠. 2014년 1회 때 한번 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문제가. 윈도우 7을 재시작하면 자동으로 인식한다.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이 안 되면 못하냐? 지원하지 않는 장치는 어떻게? 동작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 또는 여기에다가 하드웨어 마법사, 하드웨어 위저드라는 마법사를 써서 직접 수동으로 설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 지원이 되면 자동으로 해서 게이드 이런 거 있죠. 게이드. 근데 안 되면 내가 좀 고생을 해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메뉴들을 이용해서. 자, 설치된 하드웨어 제거. 자, 장치 관리자 한번 잠깐 들어가서 볼까요? 자, 제어판에 장치 관리자. 자, 2회 때도 장치 관리자가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장치 관리자가 열면 해당 메뉴에서 제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거를. 자, 그 다음에 동작에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라는 것입니다. PNP, 플러그 앤 플레이가 제공이 안 되는 하드웨어들은 동작 메뉴에 레거시 하드웨어를 추가를 통해서 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설치된 하드웨어는 어디서 제거한다? 장치 관리자에서. 근데 여기는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라고 되어 있네요. 프로그램 및 기능도 이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어요. 자,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는 뭐를 하느냐? 자, 프로그램 및 기능. 자, 프로그램 제거를 할 수 있다. 프로그램 하드웨어 제거가 아니라 프로그램 제거 변경.
다음에 설치된 업데이트 제거 보기도 하고 제거도 하고 윈도우의 기능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게 프로그램 및 기능입니다. 프로그램 및 기능은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 하드웨어는 장치 관리자에서 처리한다라는 거.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29번 마우스 속성. 마우스 속성도 신유형이라고 나왔는데 과거까지는 아니겠죠. 2014년 1회 때 자, 이 마우스 포인터의 휠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본 3줄에서 최대 100개까지 스크롤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마우스 포인터의 휠은 기본적으로 생성이 돼 있어 조절이 가능하지만 마우스 포인터의 휠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마우스 속성, 제어판의 마우스 속성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이 스크롤 양은 아까 3번에서 100개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9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고 30번 휴지통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휴지통의 크기는 자 2013년, 09년 출제가 되었었죠.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휴지통에 관한 문제들이 좀 자주 보였을 겁니다. 휴지통 크기는 드라이브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또 한번 보죠 뭐. 자, 휴지통 속성에 들어가서 자, 현재 C 드라이브의 휴지통 크기는 13,000이라고 되어 있네요. D 드라이브의 휴지통 크기는 10,000 정도로. 그 다음에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즉시 제거, 즉 삭제할 때 물어보는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거, 즉 휴지통의 크기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휴지통에 뭔가 버려졌을 때와 버려지지 않았을 때 휴지통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도.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휴지통 비우기를 하면 영구히 삭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가 들어가면 휴지통 모양이 변경된다. 자,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경우 휴지통에 보관된다. 휴지통에 들어간다. 플로피 디스크, USB,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경우 또 Shift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한 경우에는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 삭제가 돼버린다. 그래서 이런 플로피 디스크에 삭제할 때 또는 특히 우리가 요즘엔 플로피 잘 안 쓰죠. USB에 삭제할 때 이런 것들은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돼 버리니까 주의해서 삭제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31번에 7이 아니라 윈도우 7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이다. 자, 아까 우리가 라이브러리 봤습니다. 라이브러리에는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4개가 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안에 있는 파일을 이동할 때는 이동이 되지만 라이브러리 자체를 이동할 수는 없고 바로가기가 만들어진다라고 그랬었죠. 자, 이렇게 놓고 한번 같이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 바로가기의 속성을 이용하면 라이브러리 창이 열린다. 아까 우리 컴퓨터에서 바로가기 마우스 오른쪽 눌러 속성 눌렀더니 시스템이 나왔죠. 시스템. 자, 윈도우 버전, 체험 지수, 프로세서, 메모리, 윈도우 정품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자, 그래서 컴퓨터의 바로가기의 속성을 누르면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시스템 창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파일과 폴더, 문서, 비디오, 사진 등등의 카테고리를 정렬할 수 있다. 4개가 있었죠. 이렇게 4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문서 라이브러리를 열어. 자, 문서 라이브러리를 열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 이렇게 정렬 순서 있습니다. 폴더 만드니, 이름, 날짜 이렇게 각 속성별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 프로그램의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하여 라이브러리를 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윈도우 탐색기죠. 이게 윈도우 탐색기를 열면 이렇게 열립니다. 또 시작에서도 윈도우 탐색기를 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E로도 탐색기를 열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보조 프로그램의 윈도우 탐색기를 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를 열면 라이브러리가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라이브러리의 이 시점에서 자, 그럼 답은 1번이에요. 1번. 이 시점에서 라이브러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4개가 있으며 실제 경로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라이브러리 안에 이 4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C 드라이브에 자, 여기 보면은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공용 폴더입니다. 공용.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용자가 유저예요. 유저. 공용. 또는 공용이 퍼블릭이죠. 퍼블릭.
그래서 영문으로 말한다면 유저 밑에 퍼블릭 폴더에 해당되는 겁니다. 실제로 자, 여기에 라이브러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라이브러리는 C 밑에 공용 폴더, C 밑에 사용자 밑에 공용 폴더, C 밑에 유저 밑에 공용 퍼블릭 폴더라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폴더는 일반적으로 폴더처럼 폴더를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폴더와 비슷하지만 폴더와 달리 저장된 위치의 파일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 파일을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유하려고.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여기다가 4개가 있는데 우리가 4개가 있었죠. 그럼 하나를 삽입해 볼게요.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라이브러리. 그래서 여기다가 내꺼 그럴 거예요. 한번 내꺼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폴더 포함이라고 나와요. 폴더 포함. 그래서 어디서 갖고 와볼까요? 자, C 밑에 뭐 DB 폴더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러면 DB 폴더에 있는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내 거는 원래 여기에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C 밑에 DB 폴더에 있는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얘를 지운다고 해서 C 밑에 DB 폴더가 지워지나요? 안 그렇습니다. 자, 지워도 C 밑에 DB 폴더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폴더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을 한 곳으로 옮겨오는 작업입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여기서 포함한 폴더, 여기서 포함 있죠. 포함한 폴더는 실제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 따라서 삭제를 해도 원본은 삭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실제 경로도 좀 같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문제. 윈도우 7의 문서 인쇄에 관한 설명이다. 인쇄 중인 문서는 인쇄 대기, 일시 정지, 뭐 또 취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인쇄 대기 중인 문서의 목록을 통해 인쇄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문서 이름을 선택하여 바로가기 메뉴에서 인쇄를 취소하거나 일시 정지,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다. 또 프린터 대기 중인 문서의 인쇄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시험에 종종 잘 나와요. 자, 인쇄를 취소하고 일시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고 순서도 바꿀 수 있다. 자, 대기 중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대기 중인 문서를 변경하려면 대기 중인 문서를 바로 변경할 수 없고 인쇄를 우선 취소해야 되겠죠. 인쇄 취소하고 나서 해당 프로그램, 한글이면 한글 문서를 열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기 중인 문서 그 자체는 수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32번에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3번 계산기. 2014년 1, 2, 3의 계산기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 공학, 프로그램, 통계 4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윈도우 XP에는 2가지밖에 없었다라고 그랬었죠. 자, 일반용 계산기에서는 단위 변환이 가능하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위 변환, 날짜 계산, 워크시트가 가능합니다. 통계용에서는 두 날짜의 계산기 날짜 간의 차이를 연, 월, 주별로 표현할 수 있으며, 자, 한번 볼까요? 자, 통계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날짜 계산 이렇게 해서 두 날짜의 계산, 뭐 지정된 날짜의 계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학용에서는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 자, 이 문제가 XP 2013년에 출제됐다면 맞는 문제라는 겁니다. XP에서는 공학용에서 이렇게 됐지만 2014년부터 윈도우 7으로 바뀌면서 이 진법 변환이 공학용에서 프로그래머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프로그래머용은 그래서 답은 4번이 우선 되겠죠. 4번이. 자, 프로그래머는 2, 8, 10, 16간의 변환이 가능하다. 공학용이 아니라. 자, 일반용은 16자리까지, 공학용은 32자리까지. 또 공학용은 드래곤 있었죠. 드래곤. 공학용은 DRG, 드래곤. 공학용에서 학자를 빼고 공용용으로 드래곤. 그래서 DRG 기억을 해주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세 자리마다 표시가 가능했었어요. 자, 이렇게 세 자리마다 표시가 가능하고, 또 공학용과 프로그래머용은 연산의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3 곱하기 2. 그러면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 더하기 5는 11이 되는데 일반용에서는 이게 안 돼요. 5 더하기 3, 8.
곱하기 2, 16 돼버린다는 겁니다. 일반용에서는. 자, 그래서 일반용에서는 연산의 우선순위를 따르지 않지만 공학용과 프로그래머에서는 연산의 우선순위를 따른다. 또 프로그래머용은 정수 전용이라 소수점 이하가 반올림되는 게 아니라 무시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4번. 자, 이 문제도 신유형 문제 같아요. 명령 프로프트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건, 자, 시작에다가, 여기 있죠? 여기다가 CMD를 딱 치면 이렇게 나오는 게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해설이 보면 녹색에, 초록색에 파란색 글씨가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은 아이디가 상공이면 프롬프트로 나가면 유저 상공. 저는 아이디가 일체 유심조예요. 그래서 유저 밑에 일체 유심조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목 표시줄 바로가기 메뉴의 속성을 이용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배경화면 현재 검정색입니다. 배경화면 이렇게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자, 텍스트 글꼴은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빨간색 너무 좀 이상하죠. 자, 이런 색으로 바꿔볼까요? 파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집 메뉴를 이용해서 자, 여기서 표시. 그럼 여기 나오죠? 이렇게 마우스로 쭉 블럭을 잡아서 자, 다시 한번 표시를 눌러서 쭉 이렇게 블럭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편집해서 복사를 하고 여기다 놓고 편집해서 다시 붙이기를 하면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여기 보면은 편집 명령을 이용하여 텍스트나 그림, 동영상을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 있다. 텍스트만 됩니다. 동영상이나 그림 같은 거는 여기에 명령 프롬프트에 나타나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리다는 거. 자, 이런 배경이라든가 텍스트 같은 것들을 색깔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5번 문제. 조각모음에 대한 설명이다. 조각모음도 계속 나오죠. 1회 때, 2회 때 유사한 문제들. 조각모음은 딥프레이그, 단편화, 제거, 속도 향상은 되지만 공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또 조각모음 도중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지원하지 않는 압축이라든가 CD롬, DVD,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조각모음을 할 수가 없다. 자, 이거는 2014년 2회 때 그대로 나온 문제 같아요. 문제가 보니까. 자, 용량을 늘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용량을. 자, 그래서 35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방화벽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방화벽 문제도 보니까 이 문제도 신유형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신유형. 자, 방화벽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화벽은 자, 파이어월 그런 말이죠. 파이어월. 불을 막아주는 벽입니다. 자, 이 방화벽의 특징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불법적인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외부에서 바깥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거. 그런데 내부의 적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을 못해요. 단점이죠. 방화벽의 단점은 내부에서 나가는 건 못 막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있지만. 자, 그러면 방화벽, 해커나 악성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근,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인바운드 규칙, 사용을 설정하면 방화벽은 내부에서 사용자 컴퓨터로 나가는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내부에서 컴퓨터로 나가는 걸 차단할 수 있다.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건 차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 방화벽이 새 프로그램을 차단할 때 알림을 표시할 수 있고 연결 보안 종류에는 격리, 인증회, 서버 간, 그 다음에 터널, 사용자 지정 등이 있다. 자, 그럼 여기 인바운드 규칙을 한번 봐볼까요? 인바운드 규칙. 자, 얘는 좀 닫겠습니다. 자, 여기도 좀 닫고. 자, 제어판에 가면은 윈도우즈 방화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화벽에 보면은 고급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고급 설정. 고급 설정에 인바운드 규칙과 아웃바운드 규칙이 있습니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는 필터링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규칙들을 통해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화벽 고급 설정을 이용하여 인바운드 규칙과 인바운드 규칙은 있습니다. 인바운드 규칙은 아웃바운드 규칙은 인바운드 트래픽, 교통 혼잡 같은 거. 자,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서 컴퓨터 사용자라든가 프로그램 서비스, 포트 프로토콜들을 지정하도록 자, 필터링 규칙들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인바운드 규칙에 대한 부분은 맞지만 내부에서 사용자 컴퓨터로 나가는 걸 차단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신형이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윈도우 7의 폴더 창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 컨트롤은 비연속, 연속은 쉬프트. 자, 마우스로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모든 폴더와 하위 폴더를 한꺼번에 선택하려면 Alt A가 아니라 Ctrl A로 선택해야 되겠죠. 전체 all 그런 말입니다. 자, 37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8번 TCP/IP 로컬 영역 연결에 TCP/IP와 TCP/IP4와 V6이 있다. 자, IPv4는 32비트, 8비트씩 4개씩 84, 32죠. 자, 그 다음에 TCP/IP6은 16비트씩 8개 곱하면 84, 32. 16 곱하기 8하면 128. 자, 얘는 점으로 구분하지만 얘는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자, 모두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을 해야 되고, 자,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로컬 영역 연결에 가서 자, TCP/IP에 보면 자, 자동으로 할 때는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IP를 받을 때는 자, IPv6, 서버넷,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모두 설정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V4에서도 마찬가지 자동으로 받을 때는 냅두지만 IP로 받을 때는 IP를 직접 할 때는 IP 서버넷 기본 게이트웨이 모두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모두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자, TCP/IP와 4와 IPv4는 서로 충돌이 생기므로 한 대의 컴퓨터에서는 한 가지 방식만 두 가지 다 설정이 가능해요. 윈도우 7부터는 둘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39번 문제. 공용 폴더. 아까 우리 라이브러리 문제네요. 라이브러리 문제. 파일을 공유하려면 공용 폴더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바탕화면에 있는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공유하려면 여기다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C 밑에 공용 폴더에다가 자, 아까 우리가 사용자 밑에 공용, 유저 밑에 공용이라고 되어 있죠? 유저 밑에 퍼블릭. 이 안에다가 넣어주면 여기 문서 안에다가 공용 문서 안에다가 넣어주면 공용 폴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용 폴더로 이동시키거나 해당 파일에 대한 공유를 설정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파일에 대한 공유는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폴더에 여기다가 폴더라고 했으면 맞는 말인데 파일은 공유가 안 되고 폴더만 공유가 됩니다. 자, 공용 폴더는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의 모든 사용자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용 폴더는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지만 아이디가 30일 때 실제 위치는 역시 유저 밑에 공용이다라는 거. 공용 폴더에는 공용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삭제해도 삭제되지 않는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모아온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용 폴더로 이동하거나 파일이 존재하는 폴더를 공유해야 한다. 파일이 아니라 폴더를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파일 자체는 공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40번 윈도우 7의 네트워크 설정 및 점검에 대한 설명이다. 서버넷 마스크는 IP 주소와 결합하여 사용자가 속한 네트워크, 자, 호스트 주소와 네트워크 주소를 식별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핑은 상대방에 연결되어 있는 원격지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 DNS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문자로 쓰는 도메인 이름을 숫자 형태의 IP로 변환을 해줄 때 DNS를 쓰는 거죠. DNS 서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P config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CMD에 나가서 명령 프롬프트에 나가서 IP config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IP config를 썼더니 IP 주소가 나오네요. 서버넷 마스크가 얼마고 기본 게이트웨이가 얼마고 IP가 얼마고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확인만 가능합니다. 확인만. 변경은 할 수 없다는 거죠.
변경은 로컬 영역 연결해 TCP IP에 거기서 직접 입력하거나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IP 컨피그 명령어를 이용해서는 확인은 할 수 있지만 변경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3회 PC 운영체제 이 과목 내용들을 모두 마무리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죠? 그렇죠. 3과목 PC 기본상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